저는 이거는 계획범죄 아니냐. 적어도 저들은. 그건 살인미수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재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극우 유튜버들이 남긴 영상들 지금 막 삭제하고 비공개 처리하고 있던데 삭제 비공개 되기 전에 라이브로 다 캡처를 했어요 저희가. 이건 캡처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일요일 새벽에 저 스태프들이 다 캡처를 해뒀는데 아직 다 못 봤습니다. 근데 그 본 영상들 가지고 재구성을 해보면 영장이 발부된 게 2시 59분. 59분. 네. 그러니까 3시 5분경에 알려지거든요. 그러면서 법원 현관을 경찰에 지키고 있으니까 이 폭도들이 후문 쪽으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수신호를 하자 갑자기 밀치기 시작하거든요. 영상을 보시면서 얘기하시죠. 이게 후문 쪽이에요. 근데 저 동그라미 원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신호를 하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을 던지고 위험한 동물을 저때까지 경찰 경고 방송을 하다가 저 수신호를 기점으로 폭도로 변해요. 네, 이게 3시 16분쯤입니다. 후문 쪽입니다, 여기가. 경찰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런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경찰이 사실은 앞뒤로 포위가 돼요. 이때부터 폭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찰 폭행이 시작돼요. 네. 자, 이 장면도 봅시다. 아까 그 이어지는 장면은 이렇게 밀치고 가다가 일부 고립된 경찰들 있지 않습니까? 경찰들을 좀 방패 같은 걸로 막 때려. 어우. 경찰들이 부분적으로 고립되니까 폭행을 시작해요. 중상자, 피 흘리는 중상자 많이 나왔어요, 경찰이. 중상자 지금 몇 명입니까? 7명이 전치 3주 이상의 중상자고요. 35명은 경상자로 집계됐습니다. 자,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각에 저게 후문에서 벌어진 일이고 거의 비슷한 시각에 후문 쪽으로 돌아가는 측면에 있는 동쪽 현관 쪽 창문이 있어요. 저쪽 창문이 처음 깨지거든요. 이게 15분, 20분 사이인데 3시에. 자, 창문 깨기 시작하는 장면 봅시다. 처음에 벽돌 던진 사람이 최초고 두 번째가 지금 얼굴 보이는 사람이 이 영상을 남긴 유튜버입니다. 이런 병신 같은 것들 빨갱이 새끼들. 본인이 찍으면서 저렇게 깨는 거예요. 그리고 저 현관을 막고 있었는데 현관을 막고 있자 그 옆에 있는 현관 옆 창문을 깨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시간대예요. 저렇게 일제히 창문을 깨기 시작하고 그리고 현관 바로 옆에 창문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네. 저 깨기 시작하니까. 자, 이 장면 또 봅시다. 창문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창문 유리 위험했을 텐데. 들어가자마자 집기를 부숩니다. 들어가자마자. 민원실로 보이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다 부숴요. 그리고 더 들어와. 계속 독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아까 수신호 보낸 사람처럼. 그리고 그 옆에 있던 현관을 지키던 경찰들이 이미 현관을 지키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양쪽으로 포위당하거든요. 경찰들이 저 자리를 빠집니다. 네, 옆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안쪽에서 현관을 열려고 했기 그래서 때문에요. 현관을 지키는 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경찰들이 빠져요. 그리고 이제 현관을 깨기 시작해요.
모서리 다 깹니다. 보이는 족족이. 들어와. 들어와. 그냥 열고 들어가도 되는데 다 깨요 그냥. 문이 열려 있어서 깹니다. 이거는 CCTV 관제실인데 CCTV 관제실에 따로 들어가는 인원들이 있었어요. 나와봐. 전문가해. 전문가해. 나와. 전문가해. 이들은 목적이 CCTV DVR을 확보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이따 볼 텐데. 저 안에 저렇게 보이는 족족이 다 깨기 시작해요. 그 폭도들이에요. 폭도들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국민의힘에서 그러던데 무슨 소리야. 저런 시위가 어딨어. 특이 지점은 시위하다가 건물 창을 깨고 들어가는 걸 보는 건 진짜 힘든 일입니다. 80년대나 있던 일인데 그때도 저런 일은 없었고 법원에는 단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 역사에서. 근데 저렇게 손쉽게 깨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행동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액션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 이 시점에서 현관을 막고 있던 경찰들은 이미 폭도들이 내부로 들어왔고 현관을 막는 게 의미가 없고 양쪽으로 포위되면 위험할 수 있어 철수하고 3시 한 30분경부터 이 건조물 침입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현장 체포 작전으로 전환을 합니다. 경찰이. 네, 3시 32분 법원 내부에 경찰이 대규모 투입돼서 이제 이 폭도들을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걸 막고 있다가 이때부터 이제 체포 작전으로 전환을 해요. 그건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아까 여기는 CCTV 관제실로 보인다고 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랜선을 뽑고 CCTV 영상이 저장되는 DVR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탈취하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장비에 물을 붓습니다. 영상 좀 봅시다. 저기 서버 렉인데. 저기 네트워크 케이블 다 뽑아버려요. 지금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저런 일입니다. 저 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리고 물통을 들고 가죠. 네. 저 의도적으로 합선 일으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들이붓는 거예요. 병신데. 저는 저 장면을 보고 이건 우발적이지 않다. 창문을 깨고 들어가자마자 CCTV 관제실부터 들어가서 저런 일부터 해야지. 저 일단의 몇 명이 이거는 사전에 그렇게 모의하지 않으면 우발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CCTV 선을 끊었으니까 청사로 진입하라는 소리를 외쳤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중앙일보 보도인데 저 영상은 저희가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저 소리를 아마 현장 기자들이 듣거나 했나 봐요. 기사로 썼던데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생각해 둔 겁니다. 저는 이게 그 우발적으로 저기 들어간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일부에게는 계획 범죄로 보여요. 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영상을 JTBC 기자가 찍었어요. 유튜버인 척하면서 실내로 따라 들어가는데 저희 영상 전체를 다 봤거든요. 전시의 전국 기자 위험에 버금가는 리스크를 감수한 겁니다. 이 JTBC 기자에게 저는 올해 기자상 줘야 된다고 보는 내내 정어정어했는데 JTBC 기자 한 분이 카메라를 들지 않고 윤석열 지지자에 섞여서 따라 들어가면서 휴대폰으로 네. 촬영한 거예요. 7층을 촬영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자, 이 영상 좀 봅시다. 이건 JTBC 단독 이걸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간 기자가 찍은 거예요. 저 오른손에 후레쉬 들고 있죠. 차 판사의 이름을 누군가가. 잘못 알고 크게 부르기도 하고. 이건
부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름을 잘못 부른 거예요. 마치 수색 활동을 하듯 공간을 확인합니다. 비상대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 없어요? 여기 판 사실인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저 안에 숨었을 수도 있죠. 방 안에. 방 안에 숨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마다 발로 차가지고 들어가요. 여기 없어요. 저렇게 수색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선 휴대폰 라이트가 아니라 후레쉬를 들고 있죠. 네. 집회가 야외가 아니라 어두운 실내에 들어갈 일이 있을 줄 미리 알았던 거예요. 보통 우리는 휴대폰 라이트를 켭니다. 요즘은 네. 젊으나 나이가 드나 다들. 근데 저 사람은 후레쉬를 들고 왔어요. 적어도 저 사람은 실내로 들어갈 줄 알았다가 봐요. 어두운 실내 그것도. 요즘 후레쉬를 따로 킬 만큼 어두운 곳이 없어요. 불이 켜지지 않은 실내에나 저런 걸 켜는 거지. 그 저는 저 사람은 알았네. 그리고 7층이 판사들 개인 공간입니다. 이거 모릅니다, 사람들이. 네, 뭐 사건 관련 기록이나 판사의 개인 물품 등이 있어서 평소에는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다른 유튜버들은 5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가는 영상들이 다 하거든요. 앞에 봤던 그 영상들도 여러 유튜버들 영상들 컴필레이션 한 건데 저희가 근데 이 JTBC가 단독으로 찍은 이 영상에 저 사람들만 7층 올라가요. 네, 한 무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이 취재진이 따라 올라가 본 겁니다. 저 사람들만 7층이 판사 개인 공간인 걸 알았고 저 중에 후레쉬를 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따라온 사람도 있지만 그 영장 발부한 판사 이름을 외칩니다. 자, 그러면서 찾아요. 굉장히 섬뜩한 장면이죠. 저는 이거는 계획범죄 아니냐. 적어도 저들은. 그건 살인 미수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남미 마약 카르텔들이나 하는 짓이거든요. 판사를 찾아가지고 판사를 거기선 죽이죠. 의도적으로. 최고 형량으로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저 장면이 없었으면 그냥 우발적인 폭도들 만으로 치부할 텐데 저는 저 장면을 보고 이건 우발적인 폭도들이라고만 보기 힘들다. 저 장면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라고 그렇죠. 봐요. 단순히 물건을 부수고 난동을 부린 정도는 아니죠. 저 사람들은 카메라 들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그럼 MBC 기자는 어디 있었느냐? 다른 기자들과. MBC 기자들은 폭행을 당해가지고 저 JTBC 취재진도 휴대폰을 들고 들어간 게 많은 그 언론인들이 밖에서 다 뺏겼어요. 카메라 네, 뺏기고 카메라에 메모리 카드를 뭐 이런 뺏기고 거 다 뺏겨서 그래서 다른 기자들은 못 들어갔고 이 JTBC 기자는 그냥 제지자인 척하며 옆에 서 있다가 휴대전화로. 자기 휴대폰으로 찍은 거예요. 저기 따라 올라가면서 저 그 창문을 넘을까 말까 그 순간 굉장히 고민했을 거라고 보는데 넘는 순간만으로 저는 기자상 줘야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기자들은 밖에서 이런 꼴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게 MBC 영상이거든요. 봅시다. 폭도로 돌변한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한 직후 법원 주변을 취재하던 MBC 취재진을 몇몇 시위대가 에워쌉니다. 취재 방해만 한 게 아니에요. 카메라 등 장비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넘어지니까 막 발도나 취재진을 넘어뜨립니다.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짓밟기까지 했습니다. 발로 걷어차고 미친놈들 진짜. 사법부에 이어 언론도 공격 대상이 된 겁니다. 저때 경찰이 주변에 1,000명 이상 깔려 있었다고. 그리고 체포작전으로 전환한 경찰이 건물 내에 난입한 모두를 체포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자, 이 영상도 봅시다. 건물 내에는 다 검거요. 건물 내에 있는 모두를 다 검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3시 반부터예요, 거의. 3시 30분 조금 지나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현행 혐의에서 있고 알았어, 현행범 체포해, 알았어. 핸드폰 좀 끄고. 저 유튜버가 벽돌 유리창 두 번째로 깬 유튜버예요.
이 사람도 영상을 찍다가 잡혀가는 장면입니다. 밀어넣는다고 고지 받고 끌려가요. 유튜브 촬영 중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웃어요. 반말하거나. 검도자는 반드시 옆에서 신병 관리나 지금 여기 경찰 고성차는 살면서 처음 타봐요 제가. 아니 근데 지금 왜 하필 지금 이 사단을 만들어낸 거는 저희 국회랑 이 사법부인데 왜 경찰 간부들이 저희 체포하고 있어요? 대통령 체포반대에다가 체포되네. 내가 체포되네. 잡혀가면서 계속 찍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혀 인지를 못해요. 특수공무 집회 방해 경찰들이 많이 다쳤잖아요. 치상은 벌금형이 없어요. 다 징역입니다. 소유죄도 있고 공공건조물도 침해했죠. 손괴했죠. 대상이 사법부죠. 주변에 어슬렁거리기만 해도 최소 징역 3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지금 웃고 있는 이들은 최소 징역 3년 이상입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관 4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 대상이 사법부 건물이잖아요. 저 웃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울게 될 겁니다. 3년은 기본이고 7년은 10년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낮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공수처 차량이 서울시내 한복판 도로에서 막혀가지고 1시간 동안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옴짝달싹을. 경찰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영상도 봅시다. 이 공수처 차량이거든요. 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했다고 돌아가는 차인데 막 두드리고 펑크 타이어 다 펑크네요. 저걸 1시간째 했어요. 1시간째. 저 안에 있던 사람들 진짜 결국 경찰에 와서 개개인들이 차를 버리고 빠져나가거든요. 우리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 어디서 몰려왔을까? 제가 내내 보면서 이거 태극기 집회가 아닌데? 이때까지 있었던? 어르신들이 온 태극기 집회가 아니에요. 저 집회는. 통상적인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이 아닌데 어디서 이 젊은이들이 다 왔나? 이거 밝혀야 됩니다. 경찰이. 그리고 그 밝히는 한 갈래로 저는 전광훈 목사도 수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전광훈 목사가 그날 저 일이 벌어지기 전 낮에 했던 집회에서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오늘 석방 안 시키고 판사가 기각을 만약에 했다가 하면 강제로라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구치소 가서 데리고 나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예전에라면 저걸 하나의 비유처럼 들었을 텐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들립니다. 이자들이 어느 날 구치소로 물려갈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날 헌법재판소 담을 넘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법원 담은 넘었죠. 그리고 여기다 대고 국민의힘 의원들 윤상현 의원이 곧 훈방된다고 했다고 이 극우 커뮤니티에서 급속도로 퍼졌거든요. 네. 저런 일이 있고 나서. 근데 본인은 이제 부인했어요. 사실과 다르다고. 그런데 자기가 마이크를 잡고 이 이야기를 한 영상이 남아 있어요. 영상 봅시다. 17명의 젊은이들이 또 담장을 넘다가 또 유치장에 있다. 그래서 또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곧 혼방이 될 것이다. 혼방이 될 것이다. 저거 가지고 다들 훈방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윤상현 의원한테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바로 이어서 이게 저들만의 잘못이 아니다. 그런 발언을 하죠.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뒤에 있는 거고요. 그래도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고요. 너희들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요.
훈방된다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윤상현 의원 그 발언 때문에 국힘 관련 극우 커뮤니티에는 나 경찰서 잡혀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글이 올라왔고 거기에 댓글이 윤상현 의원이 훈방 조치 시켜줄 거라고 했다. 연락해봐. 뭐 이런 게 있었고요. 이 사람들 정치권이 부추기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리고 제가 하나 봤는데 경찰이 무슨 유튜브 보는지 물어보더라라고 해서 답변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본다고 해. 본다고 해. 라고 달렸더라고요. 그리고 이 당직자들이 당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SNS를 올린다든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비서실장 정진석은 이게 폭동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황교안 저 사람은 전직이니까 정진석 현 비서실장이 폭동인지 아닌지 국민이 이게 무슨 폭동인지 아닌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법원에 저 들어갔는데 미쳐 돌아가요. 아주 미쳐 돌아가.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이 지지율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해설할 텐데 한마디로 하면 일부 극우가 보수를 과잉 대표하고 있거든요. 이 지지율 다 엉터리예요. 윤석열이 거의 50% 막 육박하고 국민의힘이 40몇 프로 올라가고 민주당보다 막 10% 막 앞서잖아요. 진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진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지지율이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이런 폭동을 옹호해서는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대선의 일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폭망하는 거예요. 지난 총선 때도 그랬죠. 자기들이 지지율 10% 막 마지막까지도 막 더 높게 나온다고. 폭망했잖아요. 이 지지율에 대해서 잠시 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비서실장 저렇게 튀어나오고 원내대표도 저렇게 튀어나오고 중진들 튀어나와서 저런 발언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표를 얻어서 대선에 나와야 되겠다. 대선을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들의 머릿속에는. 그리고 한쪽에서는 길에 저 사람들을 공급하는 자들이 있어요. 전광훈 목사 의심됩니다. 수사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전광훈 목사만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경찰이 난입한 폭도들을 수사하고 끝낼 게 아니라 그 배우가 있나? 철저하게 네. 수사해 봐야 됩니다.